호두, 아몬드 매일 챙겨 드셨죠? 기억력에 좋다니까, 치매 예방된다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그건 헛먹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이석준입니다. 실제 뇌과학과 영양학 연구를 보면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는 그대로는 뇌로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몸 안에서 뇌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전환율이 평균 1%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전환 효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챙겨 드셔도 기억력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동에 사는 73세 박경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아침마다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줌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세 흐려지는 순간이 점점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걱정에 견과류를 꾸준히 챙겨 드셨지만 뇌가 실제로 쓸 영양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걱정 때문에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숫자 1번, 아예 안 드시고 계시다면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동안 잘 챙겨 먹었는데도 헛먹은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뇌로 실제로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는 뇌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선별한 음식들입니다. 뇌까지 도달하는 기준으로 보면 견과류보다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집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1위는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다시 들게 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분들은 손주 생일을 다시 외우게 되고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도 기억하는지 그 차이가 분명해질 겁니다. 이 5가지는 하나만 골라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와 조합이 핵심입니다. 1위만 먼저 먹으면 효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5위는 아마 들으시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나도 늘 먹고 있는데. 5위는 사과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챙겨 먹고 있다. 사과는 거의 매일 먹는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느냐입니다. 사과에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 신경세포가 산화로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4배 이상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매일 먹어도 껍질을 버리면 뇌를 보호하는 부분도 같이 버리는 셈입니다. 병원에서 보면 10명 중 9명은 사과 껍질을 깎아 드십니다. 농약이 걱정돼서입니다. 성남에 사는 72세 김선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거의 매일 드셨답니다. 칼로 껍질을 얇게 벗겨서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게 늘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장 보러 가기 전 메모를 적어 나가도 집에 돌아와 봉지를 풀면서 이걸 왜 샀더라 하고 잠깐 멈추는 날이 점점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먹기 시작한 지 몇 달쯤 지나고 나서 어느 날은 전화를 걸다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번호가 메모 없이도 문득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껍질은 농약 때문에 찝찝한데 어떠세요? 걱정 마세요. 농약 걱정 없이 먹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물에 담근 뒤 식초를 아주 조금 넣고 잠깐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잔여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뇌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과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에 뇌로 가는 혈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위의 역할은 기억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바닥 작업입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다음 단계 효과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4위부터는 예방이 아니라 체감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4위는 대부분 집에 늘 있는데도 이게 뇌랑 연결된 음식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4위는 바로 김입니다. 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파는 조미 김을 떠올리십니다. 이미 기름 바르고 소금 뿌려진 김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 김은 4위가 아닙니다. 뇌에 도움이 되는 김은 기름 바르기 전, 소금 뿌리기 전 상태의 마른 김, 생김입니다. 김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은 열과 기름을 만나면 생각보다 쉽게 줄어듭니다. 특히 조미 김처럼 기름을 바르고 여러 번 굽는 과정에서는 뇌 신경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그래서 김을 먹고 있는데도 별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김의 종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 한 숟갈에 조미 김 한 장, 이걸로 끝입니다. 4위에서 말하는 김은 그 김이 아닙니다. 마른 김을 불에 바짝 굽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드시거나 밥 위에 얹어서 자연스럽게 씹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광교에 사는 68세 황병식 어르신도 처음엔 김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미 김을 끊고 마른 김으로 바꿔 하루 두세 장씩 식사 때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앞 문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덜 멍하다. 아침에 생각이 빨리 붙는다. 이 표현이 먼저 나왔습니다. 4위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김의 종류와 상태입니다. 한 끼에 두세 장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기름 바르지 않은 김으로 이 단계는 기억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단계가 아니라 뇌 신경이 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단계입니다. 이 바닥이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에서 체감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3위인데 4위가 이 정도였다면 3위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3위는 바로 카레입니다. 집에서 한 번씩은 꼭 드시죠. 냄비에 끓여서 밥에 얹어 드시고 끝.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카레는 이렇게 먹으면 거의 헛먹는 음식이 됩니다. 3위의 핵심은 카레 그 자체가 아니라 카레 위에 뿌리는 이 가루입니다. 이 가루를 3번만 톡톡 뿌리면 카레의 효과는 의학 연구 기준으로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가루가 바로 후추입니다. 카레 속 핵심 성분은 그대로 먹으면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추에 들어있는 성분과 함께 들어가면 몸에서 반응을 시작합니다. 카레의 유효 성분이 후추와 함께 섭취됐을 때 체내 흡수율이 2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인체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와 UCLA를 포함한 뇌영양 연구 흐름에서는 뇌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되고 전달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즉, 카레만 먹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고 후추를 함께 먹어야 몸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뿌리느냐입니다. 끓일 때가 아닙니다. 그릇에 담은 뒤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야 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톡톡 3번이면 충분합니다. 반포에 사시는 67세 최현철 어르신도 카레를 자주 드셨지만 늘 든든하기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카레 위에 후추를 뿌리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장 보러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덜 끊긴다. 이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3위는 기억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흩어지던 생각들이 붙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 다음 단계에서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2위입니다. 2위부터는 몸에 좋다가 아니라 뇌가 바로 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삼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도 먹고 있는데 왜 그대로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먹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할 때 고등어구이 하나, 냄새 난다고 껍질은 걷어내고 살만 조금 드시고 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위 효과는 거의 안 납니다. 등푸른 생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DHA와 EPA가 뇌에서 바로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처럼 몸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바꿔 써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먹는 즉시 혈액을 타고 올라가 신경세포 막 구성에 바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말과 생각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용인에 사는 74세 박정호 어르신은 예전에는 저녁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 그랬더라 하며 말을 놓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점심이나 저녁에 반 토막 정도를 밥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대화가 끝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삼치는 기름기가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빼려고 바싹 굽는 게 문제입니다. 삼치는 팬에 오래 굽기보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살짝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면서도 뇌에 필요한 성분은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빈도와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나 삼치를 반 토막씩만 꾸준히 드셔도 뇌는 확실히 반응합니다. 2위는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단계가 아니라 뇌가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머릿속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위는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전부인 음식입니다.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기름을 쓰고 계십니다. 나물 무칠 때 한 번, 김에 찍어 한 번, 향 좋다고 볶아서 한 번.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1위가 아닙니다. 1위에서 말하는 들기름은 볶은 들기름이 아니라 볶지 않은 생들기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도 효과는 거의 안 납니다. 열이 들어가면 뇌에서 쓰이는 핵심 성분이 생각보다 쉽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향이 강한 들기름일수록 뇌 입장에서는 이미 잃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위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것도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한 스푼 물에 타지 말고 그대로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들어간 지방 성분은 다른 음식에 섞이지 않고 뇌 신경세포 막 구성에 바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기억이 늘었다가 아니라 기억이 빠져나가지 않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강서구에 사는 72세 이경숙 어르신은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셨습니다. 알람을 맞춰도 아까 먹었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약 먹는 시간과 병원 예약 날짜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상태입니다. 조리에 쓰지 않습니다. 볶지 않습니다. 반찬에 섞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 생들기름 한 스푼, 이게 1위의 전부입니다. 2위까지가 뇌의 연료를 채우는 단계였다면 1위는 뇌 회로를 안정시키는 마지막 고정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순서를 바꾸면 체감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선택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뇌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 이미 집에 있는 것도 많네. 맞습니다. 새로 뭘 사서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먹던 것들을 뇌가 반응하는 순서로 방식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덜 헷갈리네? 아까 생각한 게 이어지네?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느 날은 손주 생일이 먼저 떠오르고 약 먹는 시간이 굳이 알람 없어도 생각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5위부터 1위까지를 순서대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하나만 먹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건 조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는 바닥을 깔고, 하나는 흡수를 돕고, 하나는 연료를 채우고, 마지막 하나는 그걸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먹으면 효과가 흐릿하고 함께 가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한번 듣고 끝내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한번 눌러 두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나요? 지금부터 7일 실천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머리를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먹기 전에 생들기름 한 스푼부터 드세요. 점심에는 사과를 하나 드시되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요. 김을 2~3장 간식처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반 토막 정도 밥과 함께 드시고 김을 곁들이세요. 이렇게 사흘 정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낮에 덜 졸려요. 머리가 덜 흐릿해요. 이런 변화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하나의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7째 날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충전하는 기간입니다. 방식은 앞과 거의 같습니다. 아침에는 생들기름 한 스푼, 점심에는 사과를 껍질째, 김은 틈날 때 2~3장,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유지하시고 카레를 드시는 날에는 후추를 마지막에 톡톡 3번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체감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 이름이 조금 더 빨리 떠오르고 어제 했던 일이 머릿속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주변에 한 분쯤은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경로당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피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생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둘째, 김을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은 바싹 굽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흐름은 유지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69세 정수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견과류만 믿고 몇 년을 챙겨 먹었어요. TV에서 좋다길래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방식대로 챙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자 은행 비밀번호가 다시 떠오르고 경로당 친구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그때그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부터면 됩니다. 생들기름 한 스푼, 사과 껍질째 하나, 김 2~3장, 등푸른 생선 반 토막, 카레 먹는 날엔 후추 3번,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조합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방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셔도 80이 되어도 손주 이름은 떠오르고 90이 되어도 내 일정을 내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